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전표 입력, 앞에 배운 일반전표 입력에 내역을 직접 한번 입력해보는,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65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반전표 입력해가지고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연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입력해 봐야지 내역을 알 수 있으니까,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전에 입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입력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내용은 배웠지만 아직 입력할지 모르니까 입력을 통해서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일반전표 입력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입금거래 입력인데 입금표가 나와 있어요. 주식회사 세무사랑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역이 대한상사에서 대한상사의 외상매출금 110만 원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 대한상사에서 대한상사 기여해가지고 110만 원을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한테 110만 원을 붙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는 거죠. 돈 들어왔어요라고 입금표를 주는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상사한테 우리 돈 들어왔다는 그 내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내역을 보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외상매출금 110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분개를 한번 해보면 일단 날짜는 언제예요? 2월 15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변경을 해서 그냥 2월 15일 이렇게 봅시다. 2월 15일 일자별로 그냥 입력합시다. 그래서 구분은 돈 들어온 건데 현금이 들어왔나요? 보니까 현금 들어왔으면 입금하면 되는데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렇죠. 현금 들어온 게 아니라 예금이, 신한은행이라는 예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금 출금을 할 게 아니라 차변 대변을 해야겠구나 해서 구분해서 3번 차변하시고, 차변했는데 뭐가 늘어났다? 보통예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F2 해가지고 보통예금, 103번에 보통예금 있네요. 거래처는 신한은행이니까 F2 눌러가지고 거래처에 신한은행 98001에 98,101번에 신한은행 있으니까 신한은행 계좌번호 같죠. 해가지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적요는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 대한상사에 돈 들어왔으면 주 대한상사 해가지고 주식회사 대한상사에서 돈 들어왔던 내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아래에다가 예상매출금의 거래처를 대한상사에다 걸어주면 될 텐데, 그냥 기왕에 적은 김에 한번 적어본 거예요. 돈은 얼마 들어왔어요? 110만 원. 1100 플러스 110만 원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엔터 치면은 같은 15일 날짜로 나와요. 자, 차변하고 대변인데 대변은 어떤 항목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항목이 줄었어요. 우리가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출 채권이 예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줄어든 거니까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눌러서 외상 매출 했더니 108번에 외상 매출금 있네요.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의 채권과 관련된 거니까 거래처 반드시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거래처 F2 눌러가지고 어디 대한상사 했더니 대한상사 101번 있네요. 대한상사. 적요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도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마침 여기 아래에 맞는 적요가 있어요.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회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적요는 안 적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분개할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내역이 뭔지 나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적요를 그래서 최대한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내역을 볼 때 더 편리하게 어떤 내용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미리 아는 내용이니까 4번에 적요는 어떻게 한다? 외상매출대금, 보통예금, 회수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있는 번호만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4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외상매출대금, 보통예금, 회수 이렇게 적요가 적어주고 되겠죠. 금액은 110만 원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있는 이런
간단한 입금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나요? 아니죠. 입금표 하나만 달랑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금표 하나만 달랑 있으면 입금표가 뭐였지? 라고 내가 통장 내역 찾고 해가지고 통장 내역에 대한상사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돈 들어온 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이 대한상사 외상보치금 들어온 거다라고 유추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냥 두 번째로 이제 보니까 출금 거래 해가지고 보니까 강남 슈퍼에서 보니까 상호는 강남 슈퍼예요. 강남 슈퍼에서 뭐 3만 원짜리 커피 사 먹은 건데 이거 누가 제출했느냐 봤더니 영업부에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영업부 직원들이 커피 3만 원어치 커피 해서 사 먹고 영수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근데 3만 원 이하니까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니까 3만 원 이하 금액 해가지고 영수증 받아왔어요. 이 내역 한번 입력해보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일단 3만 원인 금액 3만 원이고 일자 1월 14일이고 그리고 영업부라는 거예요. 영업부는 뭐다? 영업부에서 산 거니까 우리가 판매 관리비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뭐 제조하는 부서에 샀다 그러면 제조원가가 되겠지만은 여기 영업부니까 판매 관리비 하면 맞을 거예요. 자, 일자는 1월 4일, 그러니까 1월 날짜로 갑시다. 1월 며칠이다? 14일, 1월 14일. 여기 현금 나갔죠?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 했으니까 구분은 현금 나가는 거래니까 뭐가 돼요? 아래서 출금 되겠죠. 1번 출금 될 거예요. 그리고 영업부에서 커피 산 거니까 복리후생비인데 몇 번 때? F2 눌러서 복리 할 텐데 500번 때부터 800번 때까지 쭉 있지만 이 중에서 왜 어떤 거다? 800번 때에 있는 판매 관리비다. 왜? 영업부에서 커피 산 거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자, 거래처는 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래처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코드 걸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나중에 참고를 위해서 회사명은 써줘야겠죠. 어디에 사냐? 강남 슈퍼다. 그렇죠? 그리고 적요 내역은 뭐 여기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영업부에서 커피 가끔 사는 거니까 굳이 적요에다가 뭐 적요를 수정한다 해서 하나를 만들어 쓸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그냥 엔터 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0번 누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쳐도 상관없고 0번 치면 괜히 시간만 더 드니까 그냥 엔터 쳐가지고 적요 왔을 때 어떻게 한다? 영업부 커피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금액은 딱 3만 원. 30 플러스 키 누르셔서 3만 원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래 분계가 어떻게 된다?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현금 이런 식으로 출금 분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1번, 2번 살펴봤고 이제 이것은 이제 돈 들어오고 나간 거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 첫 번째 돈은 뭐 예금 들어온 거니까 뭐 좀 성격이 다르긴 하죠. 그렇죠? 세 번째 문제는 대체거래 입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카드로 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신한카드로 샀어요. 뱁스에서 뭐 26만 4천원어치 보니까 되게 많이 먹었네요.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결제가 올라왔는데 경영지원팀에서 회식했다고 결제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법인카드 가져가서 이렇게 경영지원팀 회식했습니다라고 결제 올라온 내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입력해보자. 신한카드로 한 거니까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죠. 자, 나 일자를 안 봤네. 일자가 며칠이에요? 일자가 5월 28일. 이거 5월 28일이네요. 5월 28일 날. 자, 이 5월 달에 5월 28일 해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계정 과목이 뭐예요? 비용이 나갔으니까 여기 무슨 부죠? 경영지원팀이니까 이것도 역시 복리후생비 되겠죠? 그러면 차변 9분의 3번 차변하시고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될 테고 경영지원팀이니까 판매관리비 되겠죠? 판매관리비. 거래처는 이거 뭐 채권 채무 관련된 게 아니라 비용 거래처니까 그렇죠. 어디서 지출되는 정도는 써줘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뱁스다라고 하니까 뱁스 해주시고 그리고 적요는 어떤 건지 나중에도 봐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경영
지원팀 원팀 회식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26만 4천 원 해주시면 되고 했더니 26만 4천 원 했더니 물어봐요. 카드 사용했냐고 카드 사용 여부를 물어보죠. 방금 전에 사용했다고 했죠. 법인카드 결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1번 누르시면 돼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법인카드 여부, 카드 사용 여부, 카드 1번 카드 눌러주세요. 된 거예요. 카드 신용카드니까 1번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은 보니까 대변 4번 대변은 이 카드 결제했으니까 돈이 미지급이겠죠. 미지급금 돈 미지급 상태니까 미지급금 될 테고 253번 되겠고 거래처는 채무와 관계된 거죠. 미지급금은 채권 채무니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 코드 꼭 걸어주셔야겠죠. F2에서 무슨 카드? 신한카드 그러니까 99,600번에 신한카드 있어요. 카드 번호도 물론 하나 있으니까 하는데 카드 번호도 비슷한 거 막 쭉 있으면은 그 중에서 끝자리 맞는 거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눌러주시고 뭐 적용은 법인카드 결제 법인카드로 샀으니까 그 결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해주시고 금액 26만 4천 원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차변 대변 나누는 것도 어렵지 않죠. 다만 이제 계정 과목 고르고 할 때 이게 어떤 계정 과목인지 혹시라도 처음으로 이제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 교육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자주 쓰는 것은 쓰는데 뭐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분계를 먼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7페이지에 있는 대체거래까지 봤고 장 넘기시면 368페이지에 은행거래 입력이 있어요. 은행거래 입력이 있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거래한 내역을 바로 그냥 이 은행에 있는 잔고 내역을 보면서 은행 뭐 이 날짜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내역을 보면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자고요. 아래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은 1월 17일자 무슨 은행은 무슨 은행이죠? 신한은행 기업 통장 내역인데 통장 내역 중에서 위에 설명이 하나씩 돼 있으니까 보자고요. 1월 17일은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입금된 거래요. 돈 입금 100만 원 됐는데 주 주식회 동해에서 외상매출한 종에다가 외상매출한 거 있는데 그중 대금 중에 일부인 100만 원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8일은 외상 매입금 중에서 일부를 지급한 거래요. 500만 원 나갔는데 500만 500원 나갔는데 500만 원은 외상 매입금이고 500원은 뭐 송금 수수료고 그렇대요. 1월 19일 날 것은 보니까 돈 300만 원 들어왔는데 외상 매출금 이것도 역시 백도오피스에다가 외상 매출한 거 대금 중에 300만 원 들어온 거다라는 내역이고 네 번째는 영업부 김민재 사원에게 출장 비용을 가지금으로 지급한 거래. 가지금 30만 원에다가 500원은 송금 수수료구나. 김민재 대리한테 김 사원에게 지출한 내역이에요. 이걸 보면서 한 번씩 입력해 봅시다. 1월 달 거니까 아예 1월로 하고 날짜는 쓰지 말고 1월 전체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아까 1월 14일 날 영업부 커피 입력한 내역도 같이 있네요. 자, 이제 17일부터 보시면 1월 17일 보니까 차변에 3번 차변인데 차변에는 뭐예요? 돈 들어온 거죠? 방금 전에 뭐 했어요? 돈 들어왔잖아요. 보니까 입금됐어요. 입금됐으면 뭐가 늘어나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이 증가해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보통예금 103번이고 이거는 뭐 그렇죠. 거래처는 당연히 신한은행이 되겠죠. 신한은행 되게 되고 뭐 적어는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뭐 이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적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이거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지금 화살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엔터를 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위에 게 카피가 돼요. 엔터 치면 무조건 위에 게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역 지우시고 그냥 옮기실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커서만 왔다 갔다 해요. 화살표로 왔다 가서 하세요. 엔터 치면 위에 있는 게 복사되니까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돈이 100만 원 들어왔어요. 1 플러스 쳐주시고 대변은 그러니까 4번 대변에는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대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감소 외상
매출금 108번 있죠. 어디에서 거? 주식회사 동해. 주식회 동해에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주식회 동해니까 F2에다가 동해 쳐주면 돼요. 지금 저기 그 거래처가 쭉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거래처가 아마 저랑 그냥 계속 저만 따라했으면 없을 거예요. 근데 앞에 연습 문제에 우리 363페이지에 거래처 등록사항에서 우리 101번 하나만 입력하고 그다음에 98,001번하고 뭐 99,600번 이 세 개만 입력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후에 뒤에 중간에 있는 거래처들 다 입력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는 내역이 전부 안 뜨는 것은 363페이지에 있는 거래처 등록 내역을 전부 등록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먼저 여러분들 여기 걸 입력하려면 363페이지에 있는 거래처 등록사항을 입력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입력하시면 지금 현재 걸 입력하면서 거기 내역을 하나씩 동해 102번에 있으니까 거래처 102번에 등록하시면서 신규 등록 눌러가지고 102번 없으면 신규 등록 눌러가지고 323페이지 내역을 보시면서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세요. 근데 제일 좀 그냥 간편하게 하려면 거래처 등록 일괄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예전에 그냥 그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입력하고 넘어갔었는데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363페이지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입력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102번에 있는 동해에 찾아가지고 입력해 주시고 뭐 적용은 안 적용을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100만 원에서 첫 번째 1월 17일 날 주식회사 동해에서 외상매출금 들어온 거 했어요. 그다음에 18일 보니까 18일 날은 돈이 나갔어요. 우리가 보통 예금이 나갔죠. 근데 대한상사에다가 외상 매입금 준 거예요. 그러면 차변은 뭐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에요. 251번에 외상 매입금이고 이것도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세요. 그래서 대한상사니까 F2 누르고 대한상사 101번에 있네요. 해주신 다음에 금액은 얼마다? 500원 돼 있는데 500원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에요. 500원은 송금 수수료죠. 그러니까 500만 원 플러스 해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또 하나 더 있죠. 500원짜리 분기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차변에 뭐다? 송금 수수료니까 여기 수수료 비용이 있어야겠죠. 수수료 하면은 431번에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에 수수료 비용이 있으니까 수수료 비용 해주시고 이거는 뭐 수수료 비용은 굳이 뭐 거래처 입력 안 하셔도 되겠죠. 뭐 굳이 쓰려면은 신한은행에다가 뭐 신한은행에서 수수료 비용 한 거 있죠. 신한은행에서 송금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다? 500원짜리 송금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8일 날 대변에 4번 대변에 뭐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코드도 역시 신한은행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500원이 신한은행에서 빠져나갔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분기예요. 자, 세 번째 분기는 뭐예요? 1월 19일 날 백도오피스에서 외상매출금 들어왔어요. 이것은 저희 17일 분기하고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19일 분기는 차변에 돈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103번이었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보통예금 103번이고 거래처는 신한은행 F2 눌러서 신한은행 해서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들어왔어요? 300만 원 들어왔어요. 3 플러스 쳐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4번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죠. 아까 위에 거 지금 17일 날 분기하고 비슷하니까 지금 바로 나가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채권과 관련된 거,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반드시 걸어주세요. 어디서 돈 들어온 거다? 백도오피스 해서 F2에 백도오피스를 찾아주시면 103번에 백도오피스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안 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하라 그랬어요. 백도오피스에서 했고 외상 매입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됐죠? 뭐
17일자하고 19일자는 분계가 비슷해요. 다만 여기는 금액이 다르고 금액이 100만 원하고 300원 다르고 거래처가 외상공고 취급에 대한 거래처가 동해고 백도오피스 다른 것 뿐이죠. 나머지는 기본 구조는 같아요. 자, 1월 20일 날 보니까 1월 20일 날 분계는 뭐가 있어요? 영업부 김인재 대리, 자꾸 대리라 그러는데 김인재 사원에게 가지금 준 거 500원은 송금 수수료. 이것도 좀 이거 위하고 좀 비슷하네요. 18일 거고. 자, 20일 하고 난 다음에 차변에는 뭐라 그랬죠? 가지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지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사실은 가지금 금액이 많으면 김인재 대리를, 김인재 사원을, 이 가지금 뭐 회사명에다가 등록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그냥 30만 원 소액이고 작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거래처 등록하지 말고 김민재 써주시고 금액은 3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차변에 송금 수수료 아까 수수료 있었죠. F2 수수료 831번에 수수료 비용이 있고 이거 역시 신한은행에다가 통해서 나갔겠죠. 그 금액이 500원 있을 테고. 그러면 대변은 어떻게 돼요? 아까 똑같이 저기 18일 거하고 비슷하게 한다. 20일자에 4번 대변 해주시고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103번 해주시고 보통예금은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세요. 신한은행 98,001번에 있고 그리고 여기 30만 500원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17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쭉 돼 있는데 17일 거하고 19번 거하고 분계가 비슷해요. 금액하고 거래처만 달라진 것 뿐이고 한 번 해봤다고 두 번째 시험 수월했죠. 마찬가지로 18일 거 분계하고 20일 거 분계가 송금한 분계인데 비슷해요. 수수료 비용 들어가고 다만 이제 계정 까먹기 이건 외상매입금 들어온 거고 아니 이건 이제 외상매입금이 들어온 거고 좀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외상매입금을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간 거죠. 실수 제가 잘못했어요. 외상매입금 나간 거고 이것은 가지금 나간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계정 까먹이 외상매입금이고 가지금 차이 있고 송금 수수료 있는 거고 똑같죠. 보통예금에서 돈 빠지는 거. 기본 구조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계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분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자신감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분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은행거래 입력은 4가지 거래만 입력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입력하려면 1년치 통장거래 입력이면 뭐 한 기본 몇백 건에서 한 몇천 건씩 돼요. 근데 이걸 손으로 하나씩 입력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무사항2에 있는 이게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서 이런 내역들을 일일이 하나씩 통장 보고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내역들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엑셀을 업로드 시켜가지고 입력하는 방법을 이따 기타 전표 입력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뭐 근데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잘 못했는데 그런 편리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이런 편리한 기능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입력할지 모르면 나중에 분계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입력해가지고 통장 거래 입력이 업로드가 잘못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분계할지 모르면 그걸 수정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 프로그램은 뭐 세무사랑2 뭐 세무사회 소유의 프로그램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좋기는 하지만 전부를 다 해주진 않아요. 회계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보조 장치예요. 보조 수단이지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안 좋아서 안경 끼면은 안경 끼므로 해서 잘 보이긴 하지만 안경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잘 보이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경은 그냥 보조 수단인 것 뿐이고 내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계 프로그램은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하는 우리가 거래 처리를 관리하는 보조 수단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 회계 프로그램을 하니까 간편하게 하는 것뿐이니까 이 보조수단을 전부 너무 믿고 이게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계속해서 좋아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교육을 하는 목적은 이 프로그램이 좋고 잘 편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잘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알아서 프로그램이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오류를 골라줄 수 있는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시고 입력하는 것을 잘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편리한 기능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편리한 기능만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이런 절차를 한 번씩 거친 다음에 그리고 편리한 기능을 아시면 혹시 편리한 기능이 오류를 일으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역을 찾을 수 있겠죠. 수정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